네, 안녕하십니까, 양재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부터는 드론을 배우려 하시는 입문자분들과 또 학교에서 드론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제가 2018년도 크리스마스에 출간한 거예요. 사실 2년 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번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는데, 이 드론 제작 노트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끝까지 봐주시고요. 마음에 드시면 구독. 자, 제가 드론 제작 노트라고 제목을 쓴 이유는 어떤 너무 높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그 드론을 한 10여 년 동안 개발하던 그 과정 속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드론 제작 노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상당히 어떤 고퀄리티의 어떤 수준의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고 다른 쪽의 어떤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영상은 그 드론 입문을 하시는 분들, 또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의 어떤 난이도의 그런 강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책을 이렇게 보면 처음 부분에 저희가 그 갤러리를 뒀습니다. 갤러리에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드론의 모습, 헬리캠이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장비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뭐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긴 하지만 또 어떤 그 헬리캠의 어떤 헬리캠, 그 방송용 촬영을 위한 어떤 헬리캠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아, 과거에는 이런 식의 장비를 가지고 항공 촬영을 했었구나. 또 그런 장비들이 계속 쓰이면서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헬리캠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았는가.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거고, 또 그 당시에 항공 촬영을 했던 분들이 다 좀 비슷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삼축 짐벌이죠. 뭐 3D 뭐 이렇게 또 했고, 그다음에 이게 그 2011년도에 만든 건데, 그 당시에 3D TV 이런 그 3D 영상, 입체 영상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잠깐이지만 좀 활성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3D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그 했던 장비들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.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사람들을 구하는 이제 인명구조 드론인데, 사실상 그 요새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인명구조 드론이라고 막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빠졌을 때, 물에 빠져서 패닉 상태가 됐을 때 옆에 있는 튜브를 잡지 못합니다. 저도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서 저희도 뭐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, 실질적으로 익수자들을 구하려고 하면 허우적거리겠죠. 팔을 가지고 그 위를 가지고 계속 튜브를 왔다 갔다 해주고 해서 그 사람 그 허우적거리는 팔 놀림에 튜브를 잡았을 때, 그때서야 이게 사람이 어떤 살기 위해서 그걸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, 사실 유튜브 이렇게 다른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 가상이잖아요. 멀쩡한 사람이 가니까 당연히 옆에 뭐 1m, 2m 옆에 떨어져도 튜브를 잡아서 그걸 간다고 하는데,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, 그게 제대로 됐으면 사실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장비가 나왔었겠죠.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그 익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끈을 가지고 계속 선회를 합니다. 선회를 해서 사람이 잡을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뭐 드론으로 해서 뭐 위치를 가르쳐서 구조대들이 올 수 있는, 그 구조대들이 오는 동안에 시간을 벌 수 있게끔 뭐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들었죠.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튜브를 만들던
이미지고 영상입니다. 드론을 제작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다, 기능이다 라고 조금 단계를 낮춰요. 왜? 나와 있는 부품들이 너무 많고 그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사실 조립하는 뭐 부품들의 특성이나 조립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들만 내가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누구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기능이라는 표현을 달죠. 그런데 왜 기술이라는 표현이 또 다시 나오게 되냐면 드론을 기반으로 한 뭔가의 부가적인 기능들이 부여가 됐을 때, 특수적인 임무가 부여가 됐을 때 이거를 기술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요. 그래서 금방 보여드렸던 인명구조 드론, 뭐 농약 드론 이런 것들이 드론을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된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삶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를 하시고, 또 그 드론 제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오픈하느냐. 사실 저는 과거에 이 드론을 배우려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저 한 10년 전, 뭐 거의 지금 보니까 한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3년, 14년, 15년 전 그때 저희랑 같이 했던 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뭐 드론이 뭐지? 쟤 뭐야? 뭐 모양이 왜 저래? 뭐 그랬던 분들도 계시고, 또 어떤 뭐 하나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부품의 스펙이나 부품을 정하는 것도 어렵었고, 모터가 큰 모터를 구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펠러가 없었고, 프로펠러를 구하면 모터가 없었고,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계속 뭐 외국 사이트 찾아다니면서 뭐 진짜 되지도 않는 그 네이버 번역기 이렇게 써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여기저기 물어봤을 때 사실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죠. 그 과정들을 굳이 겪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학습된 정보들을 오픈을 해드림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드론 산업에 또 관심을 두고 또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33페이지 이제 드론 제작을 위한 부품부터 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면 구독,